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패권을 놓고 황선홍호 태극 전사들이 다시 일본과 운명의 한일전에 나섭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남자 24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7일 오후 9시부터 중국 항저우의 황농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을 치릅니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향해 남은 마지막 한 경기인 것입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쿠웨이트, 태국, 바레인을 상대로 실점 없이 16골을 몰아쳤던 대표팀은 16강전에서 키르기스스탄을 5대1로 완파했고 중국과의 8강전 2대0, 4일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을 2대1로 이겨 결승에 올랐습니다. 특히 개최국 중국과 결령별 대회에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연이어 만나는 고비를 침착하게 넘으며 3회 연속 금메달의 희망을 밝혔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경기 6경기를 치르는 동안 25골 2실점을 기록하며 전승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유럽파 정우영이 우즈베키스탄과의 준결승전까지 7골을 몰아치며 대회 득점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다양한 선수들이 득점포를 가동해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점차 한 팀으로 단단해지며 난적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마지막 관문까지 올랐는데 마지막 상대가 일본인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도 남자 축구 금메달을 놓고 마지막 경기에서 격돌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두 팀은 90분 동안 0대0으로 맞서며 연장전을 치렀는데 연장 전반 3분 이승우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연장 전반 11분 황희찬의 두 번째 골이 나오며 연장 후반 10분 한 골을 만회한 일본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었습니다. 2014년 인천대회 때는 두 팀이 8강전에서 만나 한국이 1대0으로 승리하며 금메달 획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역대 23세 이하 대표팀 단위에서 상대 전적은 17경기 7승 3무 6패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섭니다. 다만 최근 맞대결인 지난해 6월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선 황선홍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0대3으로 완패했었습니다. 이강인, 홍현석, 조영욱 등 이번 대표팀의 주축 선수가 당시에도 대표팀에 포함됐던 터라 이번 맞대결은 설욕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다시 한일전으로 성사된 결승전에 대해 기율을 막론하고 승리해야 한다면서 마지막 한 발이 남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금메달을 딸 수 있게 하겠다. 다 같이 합심해서 마지막 한 발을 딛도록 하겠다. 고의지를 다졌습니다. 대표팀 주장 백승호는 사물이 어려도 일본은 조직적으로 짜임새가 좋고 좋은 선수가 많은 팀지라며 일본이 최고 전력으로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준비해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령우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경기를 해본 기억은 많이 없다면서도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일본 클럽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일본이란 이유만으로 전투력이 올라왔다. 이번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만나기 때문에 더 이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결승전은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 둘 중 하나다. 일본에 지는 건 상상도 안 해봤다.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대한민국의 금메달을 기원합니다. 이어 한일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 태극전사 파이팅입니다. 일본 선수층이 얼마나 두터운지 보여주고 싶어. 엘리트만으로 그럴싸하게 거들 꾸민 한국 축구에게 진심으로 강한 일본 축구를 보여주고 싶어. 꼭 이겨줘. 한국은 U24, 준결승 우즈베키스탄전 2득점의 정우영은 33세인가요? U22인 일본에겐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젊음과 기세로 부딪혔으면 좋겠네요. 급조한 팀이라는데 한 경기씩 넘을 때마다 강해지는 것 같네요. 힘내라, 사무라이 일본. 아시아 수준은 낮다. 일본은 어떤 멤버로 구성된 팀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 병역 면제가 걸려있는 만큼 상당한 고전이 예상된다. 일본은 꽤 수비적인 포진을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수 인터뷰만 봐도 급조한 팀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이제 와서 극단적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과감하게 자신들의 퍼포먼스를 발휘했으면 좋겠네요. 결국 한일 대결인가?
저쪽은 본선 최강의 상대일 건데 지금처럼 가볍게는 안 가겠지? 일본 대표는 대학생이 많은데 저쪽은 어떤가? 일본 대학생팀을 이겨도 한국은 기뻐하겠지? 마치 일본 A 대표팀을 이긴 것처럼 기사를 내겠지? 일본이 이기면 기쁠 거고 한국이 이기면 병역 면제인 걸 축하할게. 다만 병역 부스트가 걸렸다면 한국이 북한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되긴 해. 병역 면제 문제도 있고 역시 상대가 한국인가. 연령대도 다르니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한국을 이길 수만 있다면 정말 큰 획득이 될 거야. 병역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만 한국 스포츠는 올림픽, 아시아게임도 그렇고 의외로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 쪽이 더 강해. 그러니 병역 면제가 부담이 돼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어. 병역 면제가 목적인 한국 vs 올림픽 멤버 진입이 목적인 일본. 각각 동기부여하는 점이 다르지만 화근이 남지 않는 게임을 기대하고 싶다. 일본은 올림픽 세대조차도 2군이니까. 풀대표로 비교하면 4군 레벨이야. 병역 면제가 없으면 저쪽은 열심히 할 수 없는 걸까? 솔직히 일본은 진심인 멤버들로 구성된 게 아니라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쪽은 병역도 있고 나중에 여러 문제가 생기니 져주는 편이 좋아. 개인적으론 이강인이 더 성장했으면 좋겠기도 하고. 한국은 A 대표팀의 1, 5군급. 이쪽은 U22의 2군 이하. 이를 게 아무것도 없다. 한 방 먹여서 오히려 이름을 높이자. 저도 좋은데 다치지만 말고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지만 비열한 상대에겐 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깨끗한 플레이만이 최선이야. 어쩌냐? 저쪽은 꽤 단단한데. 일단 병역 파워가 있어서 부담감이 장난 아니야. 지면 잃을 게 너무 크잖아. 최근 축구에서 일본에 계속 진 것도 있으니 주목도도 높을 거고. 반면 일본 입장에선 선수층도 다르고 잃을 것이 별로 없지. 국내에서 비난할 일도 별로 없고. 한국만큼 부담 없이 싸울 수 있으니 기회가 더 많을까나. 당장의 눈앞의 우승을 목표로 하는 대표와 미래의 선수를 키우기 위한 대표 목표부터 전혀 다른데요. 일본은 골키퍼는 꽤 안정적이지만 수비진이 얕아서 꽤 힘들 거야. 사토의 분투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네. 이강인을 넣은 것만 봐도 한국의 진심을 알 수 있지. 일본은 이 대회를 통해 향후 U22 선수 선발을 하려는 것 정도 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선수들 입장에선 어필의 기회라 전력을 다해 한국을 이긴다면 상당한 어필을 얻게 될 겁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지게 되겠죠. 저쪽은 딱 대표 멤버들이고. 이상으로 한일전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